가업 상속 사전증여 특례 법이 지금 바뀌었지 이 부분이 법이 바뀌어서 이제 전에는 30억 원까지 10%였는데 지금 60억 원까지 이제 10%로 이제 좀 확대가 됐죠. 이렇게 폭이 좀 넓어졌어요. 폭이 넓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600억 원까지 60억 중 600억 원까지 20%.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좀 넓어진 거예요. 이게 넓어져서 우리 세무사님들이 가업 상속 사전증여 특례 업무를 이렇게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이벤트가 좀 생긴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폭이 좀 넓어졌다. 그리고 이제 뭐 60세 이상, 이제 18세 이상. 제가 전에 가업승계를 하려고 준비를 쫙 해서 쫙 진도를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사장님이 갑자기 세무사님 제가요 60세가 올해 6월에 60세예요. 올해 6월이 60세야. 근데 저가 이미 그 1월부터 막 이거 추진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지금 하면 돼요. 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거야. 사실 너무 좀 프로답지 못한 거지. 프로답지 못한 거야. 프로는 그거를 정확히 탁탁탁탁 주민등록 그 등본을 받아가지고 체킹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60세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막 해놓고 딱 보니까 60이 안 된 거야,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특례 적용 증여 일자, 그 주식 변동 일자, 그때를 기준으로 정확히 이걸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재미있었어요, 그때. 어쨌든 그걸 했어요. 해가지고 업무를 쫙 완성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때는 30억 원까지가 10%였기 때문에 10%짜리까지만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죠. 그 다음에 특권자 포함해서 40% 이상 보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게 경영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경영자의 지위를 이제 유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이사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사로는 존재해야 된다. 어느 분이 가끔쯤 뭐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대표이사에서 빠지면서 이사까지 빠져버리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세무사가 그걸 체크를 못 한 거예요. 못 해가지고 회사는 가업승계를 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업승계 준비하고 막 그러다가 이게 탈락이 된 거예요. 이제 저한테 질문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경영자의 지위 유지. 요것에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상 경영자고, 사실상 보수를 받고 있었고, 사실상 각종 의사결정에 본인이 서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영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시오. 그리고 이제 가업승계 특례를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없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명쾌한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예규나 이런 데 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가 안 된다. 그럼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얘기도 들어가 봐야 되고 법을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고 심지어는 판례까지도 가보는 거죠. 저것이 정말 내가 어떤 이제 컨설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싶으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가면서 슥 물어본 어떤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 왜? 그분은 틀림없이 안 할 거거든. 근데 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그건 그냥 지나가면서 슥 얘기해 주면 돼요.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이 정도. 근데 그때 바로 의집하게 나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한다는 거네. 그래서 저희 거래처 중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연락이 와요. 매년 이렇게 하겠다. 저는 이제, 말씀만 하세요. 마음만 딱 먹으시면 제가 딱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전화. 지난해 말씀하셨는데 마음 제대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제대로 먹지는 않고 하여간 올해도 고민을 해봐요. 고민하시고요. 딱 결정하세요. 이제 한 해가 또 지났어. 또 마찬가지야. 저는 너무 답변이 쉽잖아요. 결론 냈어요? 확정했습니까? 그거 좀 자료 있으면 뭐 사장님 안 하실 거잖아. 마음이 안 먹었는데 그 자료 준비하면 뭐
사장님이 그 준비 사전에 하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 세무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서류 만들고 막 주식 평가하고 뭐하고 해서 이 착수 행위가 이거 상당하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용 그냥 지불하면서? 비용 아깝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 그러네. 하여간 다음 연도에 가서 한 번 더 고민합시다. 끝이야. 쉽게 말하면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제가 표현을 가끔 우리 세무사님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세무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네? 어떤 세무사님이 저한테 어디 전에 가끔 상담이 오는 이런저런 상담이 있는데 재건축 시행사 그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따만큼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안 해봐가지고 했으면 좋겠대요. 보수는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보수는 그랬더니 보수가 1,000만 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무사님 이거를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하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분한테. 왜냐하면 세무사님 이거 1,000만 원의 세무사 하는 순간 세무사님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사람이야. 그 세무사님이. 우연히 동네에서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그쪽에 뭐 이제 조합장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왜 그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저도 그쪽에 경험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한번 해준다고 그랬더니 도저히 협업 대상이 아닌 거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서 드롭하시오. 그럼 드롭했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그거를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초췌해져 본인이.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 지위 5년간 연부연납 이런 것이 되겠고 이게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고 이게 지금 이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업승계 특례를 하다 보면 가업에 관계된 것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주식 중에 몇 %, 그죠? 그리고 이제 임대나 뭐 일정 규모의 현금이 오버한 거 이런 것들은 사업 무관 자산으로 가업승계 대상 자산에서 빼거든요. 빼면은 이제 주식 평가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러면 사업 외 자산으로 퍼센테이지가 만들어진 20%다. 그러면 주식가액에서 20%를 뺀 나무 그것은 일반 증여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 그것은 가업승계로 들어가서 과세를 하고 신고서가 2장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요번에 법이 바뀐 게 이 나머지 부분을 납부 유예로 사업 무관 자산은 납부 유예로 과세를 즉시 안 하고 납부 유예를 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뀐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면서 수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업상속 사전적 특례,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잘.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있어요. 가업상속은 그 재산이 이월과세라는 거죠. 가업상속은 세금이 없잖아요. 0이잖아요. 네? 가업상속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유효기간 지나서 팔게 되면 취득가액이 상속가액이 아니에요. 그죠? 취득가액이 당초 그 2월과세 전 취득가액으로 돌아가서 하는 거고 이제 가업 상속 사전증여 특례는 상속 재산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그죠? 상속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한 재산은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그죠? 즉시 취득가액으로. 그 가업상속 특례를 적용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돼서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할 때, 지금 사고관리가 5년이니까 5년 뒤에 매매를 할 때 그때 취득가액이 가업승계 특례 적용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업상속은 인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업상속 과세를 안 했잖아요. 취득가액 인정이 안 되는 가업상속. 2월 과세로 간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가업상속으로 가는데 부동산 취득가액이 0이야. 공장 취득가액이 뭐 1억이야.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30억이 된 거예요. 30억이 돼서 얘를 가업상속을 했어. 이제 다른 재산하고 포함해갖고. 그럼 나중에 이 건물을 이제 이 가업상속의 요건 지나서 공장을 팔았어요. 취득가액이 1억이야. 네? 나머지 양도 차익으로 들어가는 거죠. 양도소득세로. 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특례를 적용받았다. 그러면 특례 가액 30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지. 대신에 그 30억이 나중에 상속이 됐을 때는 30억이 상속 재산 가액에 들어가죠. 이 특례는. 그죠? 특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례와 그 가업 상속과를 이제 관계적으로 이렇게, 물론
가압상속 특례 적용한 뒤에 나중에 가서 가압상속을 또 적용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가압상속은 분할돼서도 가능하고 여러 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건 이제 사후관리나 3년 안 대표이사 취임. 전에는 이게 5년 안으로가 여기 3년 안에 취임하고 5년간 대표자인데 사후관리가 7년에서 지금 5년으로 바뀌었죠. 바뀌어져서 이제 사후관리가 좀 이제 그리고 이 특례는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례가 요건이 조금 적어요. 사후관리 요건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압상속 특례를 적용할 때 조건에 탈락하면 일반 상속, 일반 증여세죠. 일반 증여세. 30억을 만일에 했어. 그럼 2억 5천이 세금이죠. 맞죠? 30억이면 그 5억 빼주고 25억에 대해서 10%. 그래서 2억 5천을 내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조건 탈락이 돼가지고 일반 증여로 돌아가면 세금이 얼마 더 나와요? 10억. 10억 정도 세금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가압승계 특례를 잘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못하시는 거야. 사실은. 이 조건이 탈락하면 세무사로서 제가 보면 돌아가시는 거야. 네? 10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필요성 검토, 의뢰인의 의지 역시 마찬가지, 의뢰인의 의지. 회사의 성장성, 미래 계획, 판단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책임의 한계가 있고, 책임의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이 일을 시행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요건에 탈락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를 전부 다 예측하셔야 돼요. 전부 다 예측해서 이 요건에서 이 요건이 탈락이 되면 이게 되니까 이 요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계속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탈락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사후관리 어렵죠. 계속 사후관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보수를 잘 받지 않으면 이 일은 쉽지 않다. 보수를 잘 받아야지 사후관리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사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을. 그래서 이제 쉽지 않다. 세법상 요건을 굉장히 세밀하고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세밀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부의 사업 무관 자산이 조금 조정이 돼서 증여세가 좀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가압승계 특례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이 가압승계 특례는 사실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게 눈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자기 두 눈으로 하시잖아. 근데 이게 적어도 4개의 눈 또는 뭐 8개의 눈.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눈 수가 많아야 돼요. 많아서 거기서 이건 아닌데, 요건 그런데, 요거 판례까지 가보자. 요건 이렇게 가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것이 전부 다 걸러져서 결과적으로 목적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가도 안 줘.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간단한데 무슨 대가를 지불해? 그 요식행위 명확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사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그럼 저는 책임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해드릴게. 그러는 거예요. 저 편해요. 굉장히 편해. 너무 편하지. 간단한데. 그런데 납세자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진행하다가 그 부분 내가 어떻게 알아? 간단하다며. 근데 간단하지 나는 않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고 했거든요. 이제 간단하지 않아요.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가압승계는 이렇습니다. 가압승계가 이게 기업의 미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업의 미래가 시사는 이렇게 가다가 미래가 꺾어지죠. 이렇게 이제 기업의 미래가 꺾어져. 이때 만일에 가압승계를 했다. 그럼 이때 30억이야. 이때 이 주가가 1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상속 재산은 3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지, 납세자한테 반드시. 사람 회사가요, 미래에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가압승계는 하면 안 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 두 회사가 가능하죠. 두 회사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사실은 이 B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렇죠? 이게 몇 년 동안 쭉 가다가 서서히 상승할 거야.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야 되냐면 A사로 가는 게 맞죠. 이게 우리 회사가 조만간 쫙쫙쫙 뜰 것 같아. 네? 미래가 쭉 보여. 이 회사는 반드시 가야죠. 왜냐면 이때 30억이 했어요. 이때 이 회사가 100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상속이 되면 상속재산 과표가 100억인데 30억으로 묶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잘 해줘야지 납세자의 생각이 뭐예요? 의지가 이렇게 충천하는 거지. 의지가 자 그거 나 하고 싶어. 반드시 하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노크를. 자 그래서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 전환 이제 옛날에 컨설팅의 요소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응전하고 이게 도전과 응전의 시대가 이게 세무 컨설팅이야. 지금도 이익소각이 도전했고 지금 과세에서 응전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법인 전환에서 영업권을 개상하냐 마냐 이런 것이 과거에 이제 도전과 응전에서 지금 영업권 개상 안 하면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과세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법인이 전환이 됐는데 왜 개인의 가치를 법인에 하나도 계산을 안 했느냐. 과거에 제가 한 10년도 전에 이 법인 전환에 대해서 영업권 계산 문제를 계속 노크를 해도 세무사님들이 나 영업권 그거 뭐 과세도 안 하던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과세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 근데 이제 이게 과세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 생겨요? 법인에서는 감가상각도 못 해. 이미 0으로 그 부당행위 계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감가상각도 못 하고 돈도 못 빼고, 네? 그죠? 과세만 당하는 거예요. 법인세 과세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예. 법인세는 과세가 뭐 안 되겠네. 법인세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영업권을 이제 누락한 거지. 그리고 법인은 이게 무상 증여받은 문제가 있죠. 저가로 취득한 문제가 있어서 법인에도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현재 좀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살짝 법인 전환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퇴직금의 중간상환 때문에 한번 휴머라쳐서 갔죠. 한번 이제 휴머라쳐서 갔어요. 이 부분이. 이것도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중간상환 할 때는 좋았는데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 가서 임원이 나 퇴직금 그때 중간상환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회사가 너무 커졌어. 나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때 달라요.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 양도 문제 이제 과세 중에 있고, 그래서 이익소각 과세 문제 있고, 사내복지기금 지금 이것도 잘못 운영하면 과태료 문제도 있고 과세 문제도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능동시탁 환원 문제 이것은 이제 어떤 이벤트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늘 있어 왔던 일들로 보시면 되겠고, 가압승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컨설팅 파트가 거의 없는 거지, 사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좀 컨설팅 파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10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한 컨설팅이잖아요. 여러분 컨설팅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많이 안 하신 거죠. 별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지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마 해보면 많이 안 하신 거죠. 뭐 유명하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제가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나한테 좀 힘을 쫙 불어넣어 줄 사람이 누가 없나? 친구가 있든지 누가 있든지 손을 맞잡고 가든지 이런 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그 노하우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거 해야 돼요. 공유해서 협업을 해나가면서 새로이 또 이제 그 위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비로소 수임료도 잘 받을 수 있고 수임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썼죠. 함께 방문하는 힘. 이게 이제 보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보험이 이게 동행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동행.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이 참 너무 좋은 게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면 옆에서 얘기하고, 옆에서 얘기할 때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있다가 그분이 좀 부족하면 내가 또 얘기하고. 상대는 하나잖아요. 상대는 한 명이고 우리는 둘이잖아요. 2대 1이야. 2대 1은 무조건 이겨.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행하는, 근데 사실은 혼자 가게 되면 혼자가 얘기다 막히면 땡,
이제 우리 뭐 노래할 때 보면 뭐 땡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 그러잖아요. 무대에서 내려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일을 하다가 회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가 뭔 얘기를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마음도 그게 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네라고 마침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 순간 이제 얼굴이 빨간해지면서 이건 끝났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옆에서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경험이 있으면 그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그렇구나.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리고 정말 사실은 그 훌륭한 컨설턴트는 아무리 상대방이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딱 하나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너무 멋지게 빠져나가는 게 그 부분 내가 미처 체크를 보였는데 그 부분을 제가 반드시 사무실 가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딱 이거지. 얼굴 전혀 안 빨개지고 그 특급 선수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이 강의를 세무사회에서 강의를 1000명 이렇게 놓고 강의를 이제 과거에 많이 했어요. 강의를 딱 하면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딱 하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질문을 해. 이건 큰일이야. 너무 모르는 질문을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때 이제 아마 초보 강사였거나 그랬으면 바로 긴장,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답을 하거나 이래요. 근데 저는 저 그거 몰라요. 저 그거 몰라요. 제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집에 가서 답변 드릴게요. 저 그거 몰라요 하는 순간 이 1000명이 웃었어요. 1000명이. 왜 웃었냐면 저 사람 모르네 저거. 근데 모르는 게 흠이 아니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딱 한 것이 이게 핵심 키였지. 우리는 이제 그런 전문가는 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을수록 이제 해법이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잡담을 사실은 많이 해왔는데 잡담할 시간이 없네. 지금 다 지나서 한 10분 정도 더 하면 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무대를 어느 분이 뺏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거 하나만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내 주변의 공간이 나를 지배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지배해. 다 지배해요.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뭔가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자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쿠팡이라는 회사를 초기에 업무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한 6개월 코멘트 하다가 말았어요. 막 100억, 200억씩 막 계속 돈 들어오고 뭐 100명, 200명씩 막 계속 채용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전국에 뭐 하는 걸로 막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수를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안 할 거면 그냥 가세요. 끝났지.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쿠팡의 생각은 그거라 이거죠. 도전을 막 대차게 밀어붙이는 거야. 막 돈을 왕창 쏟아 부으면서 대차게 밀어붙이는 거지. 밀어붙이다 보면 그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요 녹색 칠한 것만 보험과 선물이라고. 이제 보험과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보험을 이게 10년 정도 됐는데 보험을 쭉 하다 보니까 보험하고 돈을 이게 수수료를 받잖아요. 제가 수수료를 받는데 물론 나 일해줬어요. 다른 열심히 해줬어. 근데 보험하니까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납세자에게 너무 고맙잖아요. 왜냐면 우리 고객인데 기장료도 주고 조정수도 주고 근데 보험도 줬어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어도 선물을 할 수 있는데 선물을 이렇게 했지. 선물을 열심히 선물을 하니까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오시면 차를 그냥 입구에 두고 가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파킹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VIP가 된 거지. MVG 뭐 오셔서 커피도 저기 가서 그냥 편안하게 드시고 이렇게. 그게 이제 보험했더니 선물 열심히 했더니 발레 파킹권을 줘가지고 제가 아직도 열심히 발레 파킹을 하고 있어요. 돈은 더 들어가지. 이제 발레 파킹 유지하려고 백화점에서 계속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맛을 버릴 수가 없어. 특히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절대 이거 못 놔. 주차장으로 뺑뺑뺑 돌아가지고 7층까지 내려가지 않고 입구에서 딱 대고 그냥 안녕, 다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제 보험을 하니까 선물이 생기더라. 그게 이제 저는 지금도요. 10년 전에 보험을 해준 분한테 지금도 선물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분이 나한테 준 수수료를
그냥 다 주는 한이 있어도 내 선물 절대 계속 할 거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세무사 계산 잘하잖아요. 보험을 했는데 수수료를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는 몰라요. 근데 계약을 근데 3천만 원 수수료 들어왔어. 자, 1년에 내가 그분한테 선물을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2번 구정 추석에 했다고 보자 이거야. 40만 원이죠. 10년 하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10년 해봐야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제가 한 말이 선물을 딱 하면 이 선물을 이렇게 계속 하고 그래요. 내 속으로는 사장님 거예요 원래 그게. 제 게 아니고 제가 배달로만 했을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덤으로 좀 해도 되지 않겠네요. 여기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한번 해보려고 BMW는 자꾸 이제 자동차 생각이 나갖고 근데 제가 움직이는 것을 BMW 버스를 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게 이제 워킹 걸어서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가 그렇게 좋아? 근데 좋은 곳이 있더라고. 뭐가 좋으냐면 하루에 2번씩 제가 여행을 하더라고. 계속 출근할 때 한 번 여행하죠. 퇴근할 때 한 번 여행하지. 근데 운전하면 여행 못해.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좋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 열심히 일을 하냐 이거죠. 우리가 왜 열심히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사무실도 넓히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제가 이제 이 협업을 해보니까 즐거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하고 협업을 하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제가 여기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어디 뭐 하고 나서 밥을 제가 사거든요. 밥을 사면 제가 좀 살게요. 그럼 아니야 내가 산다니까. 내가 살 거야. 저 왜 그래. 근데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원래 네가 준 거야. 내가 받은 거지만 사실은 그 세무사님이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건 내 게 아니야. 원래 좀 빨리 돌려줘야 돼.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골프 한 번 치고 골프 싹 내고 저녁 때 밥부터 싹 먹고 이제 미안하면 이제 밥값 낸다고 할 수 있잖아요. 밥값도 안 돼. 내가 다 낼 거야. 다 내. 왜 그러셔? 원래 네 거야. 그러니까 네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요. 이게 소통을 너무 멋지게 소통하는 거지. 우리가 소통을 친구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임도 있어요. 연구 모임도 있고 또 모임이 있어. 근데 모임도 소통 잘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도 모임이 많이 있거든요. 모임은 모임일 뿐이야. 모임에서 살짝 귀로 스쳐가서 지난번에 뭐 그랬대. 그러면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협업은 심해저까지, 심해 탐구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절대 협업은 너무 이게 소통의 바닥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왜 열심히 하는가, 왜 이렇게 강의를 이제 즐겁게 하는가 그러면 이 소통하기가 너무 즐거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협업 환경을 재창출하는 거다. 제가 앞으로 이 교육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지역에 또 오시고 또 할 건데 어떤 거냐면 이거죠. 여러분이 그냥 누구라도 나는 이걸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셔도 돼. 누구라도 해도 돼요. 근데 누가 해서 자기한테 협업했으면 좋겠는데 난 협업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저희 사무소에 세무사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물을 주고 판례를 검색하고 만들고 협업하고 내부적으로 협업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외부의 우리 세무사님들하고 소통하고. 근데 제가 만일에 혼자 있으면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이걸 더 발전시키려면 협업 멤버가 많이 확장돼야 돼. 많이 확장돼야지 이 확장되는 협업 멤버들에게 훨씬 더 훌륭한 그 어떤 그 정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고 함께 협업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그 소통의 즐거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저는 그 점에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뭐 혹시라도 돈을 앞으로 돈도 훨씬 많이 벌려고 그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 동영상 촬영되는데 해도 되는데 모르겠다. 이게 사실 좀 뭐가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가 이제 뒷 배경이 제가 좀 짱짱하잖아요. 사실은 뭐 컨설팅에서 거기서 돈을 얼마 받아서 그것이 참 너무 좋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가치가 이제 저한테는 높은 거죠. 누군가는 시스템 갖춰야 된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과연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차라리 여기 계신 어느 분이 저한테 저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모른다고 하면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하는 거예요. 저분이 해야만이 비로소 할 수 있다. 그때 보수가 제 가격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조건 제 가격으로 올라와요. 제 가격으로 안 올라오면 저 안 해요. 제 가격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 해. 왜? 세무사의 업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저는 그 가격을 충분히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제가 그 가격을 낮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협업하시는 세무사님들에게 누를 끼치는 거야. 저는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면 하지 말라 그래요. 세무사님 그거 그냥 버리세요. 그냥. 그건 안 되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좋다. 잡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전하려면은 협업 사례가 계속 발생해야 돼요. 계속 발생하지. 가압승계도 계속해야 되고, 뭐 주식 명의상 환원도 계속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걸 계속 연구하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이면 그 일은 10년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00명이 모이면은 사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노고하고 엄청 쌓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통하세요. 여기 모여서 편자 가지고 우리 전부 다 소통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훌륭한 어떤 이벤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많이 모여야 된다. 모여서 그것들이 발생하는 일들을 만들어서 결과를 낸 뒤에 그거를 다 공유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제가 금천지역세무사 회장을 전에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원 좌담회를 한 일이 있어요. 회원 좌담회를. 왜 했냐.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서로 해야지 그 세무사님들이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쭉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없어졌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컨설팅이 잘하는 것은요. 의식을, 생각을 주기적으로 일깨워줘야 된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협업을 하든 않든 여기에 제가 볼 때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와야 돼.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와서 어떤 거냐면, 나 뭐 또 해야 되는데. 좋아. 하자. 이런 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아까 그랬죠. 여러분 사무실에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사무실의 그 공간의 생각에 자기는 있어요. 그 바깥으로 생각을 이렇게 뛰쳐내보내기가 어렵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공간에 계속 가서 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협업 열심히 하시고, 텍스 플랫폼은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관련 분야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 좀 열심히 연구해서 뭐 하고 싶어, 컨설팅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과 거의 생각이 같더라도 눈을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전문가가 같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세무사를 직접 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연구하자. 내 방에서.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 관련 분야에 제가 표현이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전문가거든요. 이게 그걸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매월 공동의 교육이 좀 필요하겠고, 텍스 플랫폼은 세무법인세무팀의 지식 창고에 있다. 뭐 이건 그렇고. 협업 시작, 텍스 플랫폼의 목적. 자, 넘어갑니다. 여기 멋진 사진이에요. 이분들이 몇 년 전 초창기 때 여기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오셔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제 사진은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찍었죠. 오늘 써먹으려고. 이게 몇 년 전에 찍은 거냐면 벌써 한 3년 됐나 봐요. 오늘 써먹으려고 그때 찍었어. 여기 이분도 이게 지금 안 돼. 이분도 저기 계시고, 이분도 저기 계시고, 이분도 저기 계시고. 이분들은 사실은 안 와도 되거든요. 여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못 들어왔어요. 내가 할 얘기 뻔한데 또 왔어. 왜 온 줄 아세요? 이 사진 띄워줄까 봐.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어쨌든 이런 거예요. 지식의 충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여기 와서 새로운 생각을 한번 더 올려보자라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는가. 이건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려봤는데 협업세무사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계속 자료조사하고 뭣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워크숍도 하고 뭣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하나의 어떤 이 서클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내가 교육 이게 보내면 오시고 싶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오시면 돼요. 사전 신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자리 없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시고
자, 보험과 세무 컨설팅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했잖아요. 보험을 하게 되면 뭘 받아요? 선물을? 발레 파킹을 받는다. 왜? 내 선물을 계속 하게 되니까. 농담이고. 그래서 세무사는 보험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어떤 이 보험을 함으로써 내가 우리 고객이 보험 물어보면 내가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자기 충격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리고 보험을 하게 되면 이 보험회사에서, 저기 보험 지점장 와 계신데요. 보험회사에서 교육을 계속 시켜줘요, 또. 여기처럼 무료 교육을 계속 시켜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료 교육. 거기서, 이게 분위기가 이게 있네, 없네. 그러면서 뭐 또 하는 거죠.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사례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보험 얘기는 그 정도 더 하고 싶은데, 요건 뭐냐, 비즈북스인데요. 여러분들 세무사랑에서 이 페이지를 제공을 해요. 근데 이게 유료이긴 해요. 유료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거래처에서 얘를 이렇게 봐요.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얘를 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금융자료나 카드자료 이런 게 요 안에 매일매일 지가 담아줘. 전자세금계약서 뭐 금융자료 뭐 다 담아줘. 싹 담아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냥 때 되면 이 안에는 그냥 받아다가 그냥 기장하면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불러오는 일을 얘가 대신 이제 해주는 거지. 그때 계속 해주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이제 떠 올라오니까 또 정보력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50개 거래처에 뭐 몇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와서 좀 잠깐 설명하라고 했더니 이게 별로 매력이 없나 봐요. 이제 저에 대한 매력이 없나 봐요. 이 회사 잠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페이지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전자세금계약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뭐 신용카드, 뭐 여신, 카드사, 뭐 통장, 그래서 여기요 수지반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때부터 지가 알아서 해놓는 거야. 그럼 우리 직원들은 들어가서 싹 받아. 그래서 통장이나 세금액이 잘 안 주는 회사 이걸 받으면 돼요. 좋아요. 한번 나중에 요 얘기고 일일 수집을 해준다. 요금 부과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요금을 다 부담을 해줄 요량으로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래봐 열심히 해도 50건은 잘 안 되더라고. 잘 연결 안. 왜냐면 이게 공인인증서로 자기 사무실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동의를 해줘야지 이게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끝났대요. 교육이 끝났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